기후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핵과 방사능을 이야기합니다. 지구와 우리 운명에 관한 가장 뜨거운 이야기. 불타는 지구. 안녕하세요. 매일 환경을 생각하며 과자를 굽는 고이나입니다. 매일 기후를 걱정하면서 과자를 먹는 김선철입니다. 아니 기후위기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지난 여름에 50살 동안 비 온 거 아시죠? 맞아요. 장마 길었고 홍수나고 물에다 잠기고 난리도 아니었죠. 아니 얼마 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인가? 거기서도 산불이 났대요. 불타는 금문교 사진 보셨어요? 그렇죠. 이게 참 샌프란시스코 명물인데 저도 가본 적 있거든요. 근데 그 하늘이 시뻘건 게 이 종말이 눈앞에 다가온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걱정돼요. 무섭고. 그다음에 남극빙하가 다 녹게 되면 한 60m 정도 물이 더 올라와요. 서울은 물속에 바닷물 속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현상인데 파국의 상황으로 진입을 한다라고 마트에 갔더니 먹을 걸 팔지를 않아요. 우리의 문명의 붕괴, 인류의 멸종, 세상을 바꿔야 돼요. 자, 올 날씨가 참 수상했잖아요. 네. 아까 저희도 얘기했지만 시베리아에서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가고 우리나라에는 54일 동안 비가 왔는데 네. 이런 현상이 서로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지구가 가열이 되고 있는데 다 똑같이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극지방이 좀 더 한 2배, 한 3배 정도 빨리 올라가게 됩니다. 그 지역은 항상 눈이 이제 덮여 있는 지역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햇빛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 옛날에 눈이 덮여 있을 때는 이제 눈에 반사가 돼서 그 햇빛이 우주로 그냥 날아가 버렸을 텐데 지금은 거기가 가열이 돼서 녹아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흙이 드러났고 그리고 뭐 풀 같은 게 자라나고 그러면 햇빛이 들어왔다가 반사가 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햇빛이 지구에 흡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온을 더 올려요. 올라갔으니까 더 많이 그 눈을 녹여버렸을 것이고 그러면 더욱더 많은 토양이 드러나고 또 풀이 자라고 그러니까 더욱더 많은 햇빛이 에너지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점차 그렇게 이제 기온이 올라가죠. 극쪽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제가 말했던 눈 덮이는 거 말고서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북극 쪽이 대체적으로 한 2~3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빨리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극쪽 이 적도하고 극 간의 그 온도 에너지 차, 온도 차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날씨와 이제 파도가 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극쪽의 온도가 빨리 올라갔어요. 옛날보다는 이게 온도 차가 에너지 차이가 적어졌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다가 제트 기류라고 하는 게 느려졌어요. 그 제트 기류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적도와 극 간의 이 에너지 차를 줄이게 하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인데 제트 기류 한 저 7km 위쪽에서 강력한 바람이고 그 아래쪽에 고기압 저기압이 연결이 돼서 이제 같이 따라가는데 이게 느려졌다라고 하는 거는 고기압이 들어올 때는 고기압이 계속 있고 저기압이 들어오면 저기압이 계속 있을 수 확률이 높아졌죠. 날씨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지 정상인데 저기압이 들어왔는데 저기압이 계속 있고 고기압이 들어왔는데 계속 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저기압이 계속 오래 머물러서 장마가 돼버렸던 거고 2년 전에는 고기압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그게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폭염 일수가 굉장히 그렇게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폭염하고 장마는 반대되는 현상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보다는 이런 극단적인 날씨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우리가 또 설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의 38도, 우리나라의 그런 장마가 이러한 식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 폭염이나 장마 말고 또 어떤 그런 현상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까요?
현재 기후 과학자들이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것들은 뭔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지금 변화되는 이러한 것보다는 이제 급변적으로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직 과학자들이 이 급변적인 이러한 부분들은 과학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예측을 하는데 이거를 고려를 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빙하가 그냥 온도가 올라가서 표면부터 해서 이렇게 녹아 들어간다. 이거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온실가스를 저감하지 않는다면 금세기 말쯤 되면 한 1m 정도 물이 올라갈 것이다. 그럼 표면이 조금씩 녹아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계산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게 깨질 수가 있어요. 그 얼음이 불안정해져 갖고 빙하가 이제 깨지게 되는데 이런 건 계산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느 부분이 어떻게 깨진다 이건 우리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게 깨지게 되면 이게 이제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린란드에 있는 빙하가 다 녹게 되면 물이 한 7m 정도 더 올라옵니다. 해수면이. 그다음에 남극 빙하가 다 녹게 되면 한 60m 정도 물이 더 올라와요. 지금 서울이 해발 고도가 38m 평균이 그러니까 만약 남극까지 싸그리 녹는다 그러면은 서울은 물속에 바닷물 속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현상인데 사탕을 우리가 입안에 놓고 깨트리지를 않고 녹이면 오래오래 가죠. 그래서 지금 그거는 과학자들이 정확히 계산을 해서 금세기 말쯤 되면 극단적으로 우리가 배출을 하면 1m 올라간다는데 이게 깨지면 이게 뭐 5m, 10m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북극과 남극에 있는 빙하의 불안정성으로 본다라고 하면 와장창 깨져서 내일 5m의 물이 올라간다 해도 그닥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다 봐갖고 왜냐하면 지금 이미 그 불안정성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토지대에서 이제 메탄이라고 하는 온실가스가 나오게 되는데 걔가 나오게 되면 또 그거는 지구 스스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배출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아한대 숲들의 그 산불들이 많이 일어나죠. 앞서 이제 그 북극 쪽이 기온이 빨리 올라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간다는 건 뭘 의미를 하냐? 거기에 이제 낙엽들이 쭉 떨어져 있는데 거기가 이제 더욱더 바싹 마르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증발이 거기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산불이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존의 그 숲들이 또 줄어드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기후 변화의 그런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산호가 지금 현재 배출 수준을 유지를 하게 되면 금세기 한 중반 이후가 되게 되면 거의 산호는 전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건 단순하게 산호가 없어졌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뭐 몰디브 같은데 뭐 신혼여행을 못 가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산호에서 작은 그 물고기들이 어린 시절을 보내는 물고기들이 전 세계 물고기 한 25%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제 수산물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걸 또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우리가 그 멕시코 만류라고 하죠. 지금 런던 같은 데가 위도가 한 50도인데 겨울철에 우리 38도인 우리나라보다 훨씬 따뜻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멕시코 만류가 이제 그 대서양에서 거기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이제 빙하가 녹고 이렇게 되면 그 대서양 그 이제 따뜻한 물이 올라가는 게 이제 굉장히 지금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이제 기후가 다 붕괴가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극단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지금 흔들리고 있는 전조 현상이 보이는 것들을 지금 제가 나열을 하면 제가 이러한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떤 점진적 변화가 아니라 급변적으로다가 일어나면서 위기로 들어올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예측하지 못할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은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이 수준보다도 실제로 과학자들이 그 급변적인 거는 우리의 그 과학이 아직 그 부분까지는 그 계산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듣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보수적인 예측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요즘 1.5도 하는데 저희 아이도 1.5도 써 있는 모자를 쓰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1.5도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화석 연료를 태워갖고 온실가스를 증가시켜서 지금 지구 평균 기온이 지금 1도가 상승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1도가 상승된 지금 이 상태를 기후 위기가 일어났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기후 위기의 전조 현상이 몇 가지가 지금 보이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고요. 여기서 0.5도가 더 상승이 되게 되면 그러면은
항상 우리 이제 그런 폭염이나 그러니까 금년 장마와 같은 것들이 그 한 일시적으로다가 잠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항시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좀 이제 고달픈, 그래서 이제 광범위한 피해가 일어나는 수준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0.5도가 더 오르게 된다. 그러면 이제 지구 평균 기온이 이제 2도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때부터는 파국의 상황으로 진입을 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15년에 유엔의 파리 기후 협약에서 이제 2도 이내로 우리가 제한하자라고 그렇게 국제적인 약속을 했는데, 바로 그 2도를 넘었을 때 이제 지구는 탄속력을 상실한다라고 봐요. 우리가 볼펜, 심화폐, 작은 거, 스프링을 조금 당겼다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오죠. 확 당겨 놓으면은 다시는 제자리로 못 돌아오죠. 우리가 2도를 넘는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이제 탄성이 이제 끝나 버린다. 그게 이제 뭘 의미를 하냐면, 지구는 지구 스스로 그 기후를 증폭시키는 상황으로 진입을 한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해요. 아까 앞서서 그 시베리아의 38도 그러면서 그 눈이 녹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서는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 인간이 온실가스 배출 안 해도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뭐 북쪽에 가게 되면 그 북극해 바다로 돼 있죠. 지금 춥기 때문에 그 바다 위에 이제 빙하가 해빙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얼려져 있는데, 지금은 햇빛이 들어왔다가 그 빙하의 반사가 돼서 다 우주로 가는데 거기가 녹아버리게 되면 시커먼 바다가 드러나죠. 그러나 햇빛이 들어와서 흡수가 되죠. 흡수가 됐으니까 온도를 높였을 거고, 높였으니까 더 많이 해빙을 녹여버리는 것이고, 그럼 더 시커먼 바다가 드러나. 그건 스스로 증폭을 해가면서 온도가 마구마구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도를 높인다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방아쇠를 당겨서 그렇게 지구에서 그렇게 스스로 기온이 증폭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과정들이 다 열려버리도록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회복 불가능한 위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돼갖고 이거 너무 심각하고 너무 힘들어. 이제부터 우리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안 배출한다 해도 지구는 스스로 온실가스가 마구 배출이 되고 기온이 상승되고 극단적인 기후 현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기온이 상승된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폭염일수가 많아진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지구 조절 시스템이 붕괴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구 조절 시스템의 붕괴가 일어난다는 거는 이제 극단적인 날씨가 이제 많이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물이 부족하게 되고, 그럼 가뭄이 들게 되고, 그럼 기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빠른 변화에 이런 생명들이, 약한 생명들이 못 젖혀서 이제 생명의 멸종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해수면이 올라오니까 연안의 대도시들이 침수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양이 늘어나게 되면 바다가 그 탄소를 갖다 빨아들이잖아요. 그럼 탄산이 많아지면서 해양의 산성도가 높아지죠. 그러면서 생명체가, 해양 생태계가 이제 붕괴가 일어나는 것이고, 뭐 감염병이 더욱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뭐 이러한 식으로다가 우리의 생존의 기반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인류는 뭐 전쟁, 뭐 가뭄, 홍수, 오만 자연 재난, 뭐 감염병, 심지어 전쟁 이런 것도 끝이 났고, 그거를 통해서 더욱더 물론 시행착오도 겪고 고생은 많이 하기는 했지만 더욱더 진보를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기후 위기는 일단 눈에 보였다. 얘는 회복 불가능, 통제 불가능한 위험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명의 붕괴, 인류의 멸종 이러한 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그런 위험이다. 박사님, 요즘 7년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네. 7년밖에 안 남았다. 예. 그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게 7년 지나면 우리가 다 망한다는 소린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엔의 그 기후 과학자들이 모이는 그 회담을 갖다 IPCC라고 해요. 그거를 우리 인천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기후 과학자들이 모여서 1.5도도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 그래서 이것도 1.5도도 막아야 된다. 그 전에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은 2도를 막아야 된다라고 했었고 1.5도를 막아야 되겠다. 그걸 결의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1.5도를 막으려고 하면 앞으로 얼마나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이제 배출할 수 있는가, 그 배출량을 이제 계산을 했었는데, 그 당시 2018년도에 계산할 때 이제 2018년도에 배출량을 유지를 하면 앞으로 10년이 남았다라고 그렇게 계산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아무런 그 조치를 취하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7년밖에 남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그 기후는 그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하고 그게 실제로 기후로 드러나는 것 간에 그 원인하고 결과 간에 좀 지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12시경 정오 때 가장 햇빛이 강력합니다. 근데 12시에 그렇다고 기온이 가장 높지는 않거든요. 오후 맞아요. 2-3시쯤이 돼야지 가장 기온이 높거든요. 햇빛이 공기를 바로 데우는 게 아니라 땅바닥을 먼저 데우고 땅바닥이 그 따뜻한 열이 그 다음에 공기를 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2-3시경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온실가스도 이게 공기 중에서 이게 드러난다. 그 효과가 드러나려고 하면 전 세계 바다 표면이 따뜻해져야 돼요. 그거는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길게는 한 3-40년 정도까지 그렇게 걸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에 호주에서 뭐 7개월, 9개월 동안 가뭄에 산불 이거는 지금 온실가스 농도, 이산화탄소 농도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우리가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배출했던 그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배출량을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게 되면 앞으로 이제 7년 후가 되게 되면 1.5도를 이제 넘게 되는 배출량은 7년 후에 이제 넘게 되는 것이고 실제 그럼 1.5도는 한 지금으로부터 20년 후쯤에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일어나는 그 원인은 그 전에 이미 다 배출이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군요. 맞아요.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노력을 해왔잖아요. 네. 기후 협약도 그렇고 예. 파리 협약인가 예.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도 그런 총회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좋아지고는 있는 건가요? 뭐 회의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그렇죠. 회의만 하고 끝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IPCC가 1990년도 그때부터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내니까 벌써 30년 전에 기후 위기가 이제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20년 전에는 이제 과학자들은 다 이거는 인간 활동 때문에 일어나고 있고 기후 위기가 이제 문명의 붕괴까지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합의가 됐죠. 그러면 우리가 20년 전부터는 이 문제를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속 뭐 유지가 아니라 계속 증가를 갖다가 엄청나게 지금 시켜온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